자, 이어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관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의 동기, 그다음에 이제 여행의 종류, 어떤 컨텐츠들의 종류들을 이제 한번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번 학기 내내 시간마다 좀 시간이 나을 때마다 남게 되면 좀 가급적 시간을 좀 만드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매 시간 끝날 무렵에 그 전 세계를 한번 이렇게 전 세계를 전부 다 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얘기지만, 나름 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을 제 경험이 있으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 나라는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방문하는지 분석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최근에 지금 좀 시끄럽죠? 미얀마는 왜 갈까?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갈까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방문하게 될까? 대부분이 파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고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불교 석탑이 있는 불교 사원, 그러니까 불탑이죠. 불탑, 석탑이 아니라 불탑이 있는 불교 사원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파고다라고 불리웁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양곤에 가게 되면 이 미얀마는 이 거대한 파고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90%가 성지순례의 목적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어떤, 여기서 말씀드린 건 비즈니스 투어는 말고입니다. 비즈니스도 많이 들어가요. 비즈니스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비즈니스 말고 여행사에서 봤을 땐 이 성지순례, 즉 성지순례, 종교적인 테마를 가지고 방문하는 지역이 가장 일반적으로 꾸며진 상품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서 이제 라오스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에 의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던 거죠. 처음에 제가 라오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크게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지 않은가라고 봤던 곳이지만, 역시 그 TV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더라라는 걸 사실 깨우치게 했던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수도가 이제 비엔티엔이고, 비엔티엔에서 방비엥, 요 위로 올라가면 방비엥이 있고요. 방비엥에서 또 위로 올라가면 루앙프라방이라고 있습니다. 루앙프라방이라고 있는데, 이 지역에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게 되는데, 비엔티엔 수도부는 크게 이제 파고다, 아까 얘기했던 파고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불교의 성지순례를 관점했던 미얀마라면, 라오스 또한 불교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컨텐츠 테마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봤었죠. 우에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비엔티엔에서 비행기 타고 루앙프라방까지 가게 되면 대략 1시간 2시간 정도 가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탁발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미지 하나 끌어올렸죠. 탁발. 스님들이 하루에 한번 아침에, 이거 새벽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도들이 음식을 들으면 그걸 다 받아가지고 저걸 가지고 하루를 연명을 하게 돼서 매일 아침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 4시쯤 보통 관광객들은 가시게 되면 새벽 한 4, 5시쯤 기상을 해가지고, 아침 먹기 전이죠. 여기 가가지고 이 탁발하는 현장을 좀 목격을 하고, 직접 어떤 고객들은 직접 본인이 탁발을 하고 싶은가, 현장 속으로. 그래서 문화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루앙프라방에 가실 때는 꼭 이렇게 탁발하는 현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새벽에 모시고 다녀오는 그런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튼 마찬가지로 이 라오스도, 이 루앙프라방은 불교라는 성지순례의 개념, 혹은 불교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해보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블루라군, 아까 중간쯤에 이제 방비행인데, 요건 수도 비엔티엔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바로 꽃보다 남자로 알려진 곳이에요. 블루라군 방비행. 여기 이제 이런 연못 같은데 물이 흘러요. 완전 연못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원래 유럽 사람들이 라오스를 점령해서 할 때, 이게 라오스가 보시다시피, 라오스를 보시게 되면 라오스가 이렇게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그리웠겠죠. 그래서 유럽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이 블루라군을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서 수영하고 노는 거였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군인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술 좀 갖다 놓고 조그만 매점 하나 차려놓고 여기서 하루 종일 놀다 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꽃보다 남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가게 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그 놀이시설들을 갖춰놨어요. 그래서 그 방비행에 짚라인이라든가 짚라인도 받쳐놓기 때문에 가서 해보실 만하고요. 그 다음에 방비행에서 송강 트레킹, 즉 방비행은 아까 그 루앙프라방은 불교의 체험이라든가 불교 사원의 탐방이라든가 거기는 부처님의 사리도 못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미얀마의 불교의 성지순례를 테마로 한다라면 이 라오스의 루앙프라방도 같이 끼어들어간다. 그렇지만 남 니트로 내려와서 비엔티엔 수도에 가까운 방비행하게 되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한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짚라인이 됐던 송강 트레킹이 됐던 이렇게 블루라곤에서 수영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제공해 주는 곳이 이 라오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루라곤을 떠나서 이 그 꽝시 폭포라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꽝시 폭포가 있는데 이것이 또한 하나의 랜드마크격인 자연유산으로서 랜드마크격인데 이렇게 섞여서 요거는 마치 그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라는 그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와 유사한 풍경을 다만 거기에 비해서는 규모가 한 10분의 1로 작지만 크로아티아는 그 플리트비체는 진짜 2-3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는 정말 한 30분이면 끝나는 아주 작지만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서양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막 하면서 놀던 곳이다. 꽝시 폭포라는 곳이 그런 장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석회물이 있어서 물 자체가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바로 라오스의 느낌이다. 다음은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가죠. 캄보디아가 참 그 볼거리라 해야 되나요? 이런 거리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되죠. 캄보디아는 일단 수도가 푸놈펜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곳은 시엠립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시엠립에는 이 소위 해서 안젤리나 졸리의 툼 레이드로 인해서 많이 알려진 곳, 한국산에서 역시 그 TV 매체인데요. 이 영화 매체죠. 영화 툼 레이더. 안젤리나 졸리가 이게 바로 뭐냐면 앙코르와트, 시엠립이 위치하는 앙코르와트죠. 이 앙코르와트 프랑스의 역사학자, 지리학자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정글 속에 완전 정글 속에 파묻혀 있었지만 프랑스의 역사학자, 지리학자가 발견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보게 되는데 이 앙코르와트는 아주 이 독특한 형태 때문에 정말로 그 인크레더블 불가사의의 라우드 일명 치킨 불리는 곳 중에 하나죠. 앙코르와트. 이런 모습들은 더더군다나 연출하기 힘든 겁니다. 진짜 이런 그 이미지 자체가 뭐냐면 진짜 수백 년 동안 좀 사람의 발자취가 없었구나. 그러면 나무 뿌리가 아예 나무는 가지나 나무 줄기 나무 뿌리가 완전히 돌들을 다 그냥 휩싸아 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상태가 지금 되고 있다. 왜? 나무를 죽여서도 안 돼요. 나무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 돌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벽돌들이. 탑들이 다 무너지니까 안 되겠고 나무를 살리자니 점점 이게 굵어지니까 또 안 되겠고 아주 지금 현재 캄보디아 당국은 좀 진퇴양난이.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그 나무들을 다 빼내고 그 사이에 페인트를 집어넣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튼 상당히 좀 골치 아프지만 그렇지만 어찌됐건 관광 자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색다른 것을 제공해주는 앙코르왓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역시 어떤 그 전통 종교의 어떤 사찰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 캄보디아가 또 시엠립에 갖고 있는 아주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톤레삽 호수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수. 여러분 이거 보시기에 이게 호수 같아요? 거의 바다에서 찍은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게 호수예요. 즉 호수가 수평선이 보인다라는 건 그 호수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다처럼 엄청나게 크대. 일반적으로 호수는 반대편에 육지가 보이기 때문에 수평선이 안 나온다. 그러나 이 톤레삽 호수는 나온다. 그만큼 호수가 크다. 그래서 이 호수는 톤레삽으로 불리는 이 호수는 캄보디아의 젖줄이에요. 여기서 온갖 수산물이 다 나옵니다.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요. 완전히 다 해결을 합니다. 오히려 주변국의 수출까지도 할 정도로 여기서 나오는 이 호수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과 더불어서 우리 관광객들은 또한 여기서 정글 탐험, 맹글로우 정글 탐험 이런 체험도 또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곳이 이 바로 톤레삽 호수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것도 즐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시겠지만 이런 지역에 보면 좀 사는 모습이 경제적인 것이 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 좀
궁핍한 것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손님들 가끔씩 그 손님들이나 그 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여기를 한번 와야겠다. 왜? 교육의 목적으로. 어떤 교육의 목적으로? 정말 너네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도 하나의 테마가 될 수도 있겠죠. 진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보내요. 같이 또 부모가 같이 오기도 하고. 분명히 교육은 교육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너네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도 깨닫게 해주는 이런 또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시엠립에 위치한 톤레사 호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한 이 시엠립이나 푸놈펜에 또 이 캄보디아 갖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자, 저기 보이는 게 다 뭐예요? 해골들이에요. 해골들. 많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냥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왜 저런 거 좀 많이 보면 좋을 거 좋은 건 아니죠. 이런 해골들이 있고 그거에 따른 기념한 충령탑도 있고. 즉 이 캄보디아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란다. 그 정적들에서 정치가 위정가들이 반대편을 마치 예전에 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들이 막 엄청 했듯이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 그냥 무차별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킬링필드라고 불리우는 일명.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캄보디아 인구의 약 30%가 아마 다 죽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뭐 수십만 명이 아니라 거의 수백만 명 가까이 그냥 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해골 저렇게 무덤을 일일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해골을 이렇게 해놓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컨텐츠 중에 하나, 역사 교육 어떤 콘텐츠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은 학생들을 내가 캄보디아에서 한 번에 이런 행사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어떤 행사냐면 캄보디아 가서 우물도 파고, 그다음에 거기 유치원 가서 좀 공연도 하고 놀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가서 이거 보고. 그래서 다크 투어리즘을 유사하게 아이들이니까 너무 충격적이지 않게 좀 살짝 저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진행했던 적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성지순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앙코르와트 어떤 사원들을 보면서 어떤 성지순례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교육의 테마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다크 투어리즘을 가지고도 테마를 하나를 잡아낼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이제 태국이죠. 이 태국이란 나라는 유럽 사람들한테도 가장 인기가 많고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풍부한 관광 자원과 더불어서 역사적으로 또한 독립을 유지했던, 동남아시아에서 결코 주권이 사라지지 않았었던, 갖고 주권을 갖다가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 아주 자부심과 자존감이 가장 높은 나라죠. 타일랜드. 이러면서 왕권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 나라. 왕권이 유지되어 있는 나라도 많은 것들. 그다음에 이 그 아름다운 그 동남아시아 그 바닷가의 그런 것들을, 그래서 007 영화도 많이 찍었던 피피섬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곳이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아름답죠. 왕궁입니다. 왕궁.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동남아시아 쪽은 미얀마로서부터 쭉 내려오는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전부 다 불교의 영향이 엄청나다. 대신 여기에 불교는 뭐다? 네, 소승불교라는 거죠. 소승불교. 중국이라는 걸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던 종교는 대승불교죠. 근데 여기 소승불교가 들어왔던 곳이다. 그래서 여기도 불교의 유적은 엄청나게 있다. 지금 왕궁인데 지금 왕궁의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왕궁의 전경도 결국엔 파고다와 같은 불탑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더군다나 왕궁 안에 에메랄드 사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부처가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을 띠고 있죠. 옥빛인데 옥돌인데 본인 태국 아이들은 에메랄드라고 하지만 이게 옥돌이에요. 옥돌인데 이게 여름 복장이다. 이 황금으로 된 여름 복장. 다음에 겨울 되면은 외투가 있습니다. 겨울 복장도 있고. 그래서 계절마다 옷을 항상 갈아입는 이런 부처인데 정말 영험하고 그 왕궁도라든가 왕족들이 지내는 사원인데 일반 사람들도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왕궁 내에 있습니다.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이런 것들을 보듯이 다음에 이제 이건 금으로 만든 금이 수십 톤이 들어간 금으로 만든, 요거는 이제 차이나타운 쪽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그 불상이라든가 다음에 금 2톤이 들어갔던 이제 파타야 쪽에 있어요. 이거는 저기 해안가 저 밑에 남부 지방에 있는 건데
동남부죠, 동남부 파타야라는 그런 데에서 있는 그 절벽에 이게 다 금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2톤이나 들어간 불상도 있다라는 벽화져 있죠. 즉 여기도 태국도 마찬가지로 뭐다? 불교 성지순례의 테마가 충분히 만들어지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완전히 특이한 뭐죠? 코끼리 학교. 코끼리 학교가 있다라는 거죠. 코끼리 학교가 있어서 코끼리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좀 똘똘한 친구는 이런 서커스나든가 이런 데 좀 빠지고 좀 덜 똘똘한 친구는 어떤 작업장으로 보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그 서커스 같은 거 보실 수 있는 어떤 색다른 이색 체험들을 해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고 또한 코끼리 지금 아래 장면을 보게 되면 그건 코끼리 트레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치앙마이에서 코끼리 트레킹하는데 3시간 동안 저걸 타고 있었더니 정말 허벅지서부터 해가지고 까입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잘 타야 되는데 이런 코끼리 트레킹, 이런 코끼리가 쇼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이색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섬들이 그 해안가 완전 여기는 에메랄드 색깔이죠. 바다가 이 바다가 비치가 에메랄드 색깔을 띠기 위해서는 이게 가루가 모래가 아니에요. 모래가 아니고 뭐다? 네, 산호가루입니다. 산호가루가 쫙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산호가루가 펼쳐져 있으면 저기 형성되고 또 바닷물이 따뜻한 난류가 흐릅니다. 난류가 흐르다는 건 1년 내내 저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즐길 수 있던 이런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태국이다. 그러니까 이런 수상 스포츠를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응? 정말 누구나 쉽게 물속에 뛰어드는 추운 게 아니라 정말 더운 물도 정말 깨끗해서 이런 스노클링이라든가 스노클링 체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라세일링 같은 이렇게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모습도 우리가 이제 얘기한 바나나 보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제트스키 타고 그다음에 요 바다에서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이게 폴라마이라 그래서 이건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수상 플로팅 마켓인 거죠. 주로 과일이 거래가 되는데 태국말로 이제 과일이 폴라마일인데요. 그 과일이 주로 거래가 되는 이 플로팅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명 방콕이 또 뭐죠?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중국의 항주 같이 동양의 베니스에서 수로가 되게 좀 발달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로팅 마켓이 좀 발달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정말 완전히 색다른 그 체험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다? 태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색다른 민속, 전통, 역사를 이런 것 다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태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요거는 이제 태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으로 다 같이 즐기는 그 춤, 민속 전통 춤이 우리나라 굳이 표현하면은 나비춤, 저기 뭐죠, 부채춤 있죠? 이런 거 있듯이 아이들의 전통 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디너쇼를 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에서 보게 된 부채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녁 식사도 하는 거죠. 이런 이걸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자원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국도 보게 되면 성지순례 이걸 국민이 가지고 있는 테마가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수상 스포츠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겠죠. 그 따뜻한 난류에 정말 에메랄드 빛과 띄는 그 바닷가에서 정말 이건저건 다 즐길 수 있는 걸 가지고 있고 민족 역사 문화를 갖다 탐방하고 직접 체험하고 이걸 즐길 수 있는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또한 태국의 음식 또한 상당히 많이 인기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음식을 또 자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국은 관광의 어떤 대국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관광 산업이 태국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관광 산업이 발전된 곳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태국의 또 끝으로 우리나라 그 한겨울이 되면 이 골프라는 것이 있으면요. 이 골프는 대한민국에선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11월, 12월, 1월, 2월 한 길게는 4개월, 짧게는 한 3개월을 골프를 좀 하기가 어려워요. 왜? 눈이 내리니까. 눈이 내려서 골프장에 눈이 쌓이면 그거 참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난감하기 때문에 겨울에 한국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가서 골프를 많이 쳐요? 이 동남아시아 가서 골프를 많이 쳐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곳이 이 태국이다. 또한 필리핀도 상당히 많이들 가세요. 그렇지만 태국이 훨씬 더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게 되면 일반 동남아에도 겨울이라 그래도 덥거든요. 그렇지만 이 치앙마이라고 불리우는 곳 있죠. 위쪽이에요.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겨울에 가게 되면 좀 쌀쌀한 느낌, 서늘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여기서 장거리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두 달까지는 뭐 보통 한 달 정도, 길게는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여기서 체류하면서 완전히 골프를 연습하고 즐기다 오는 골프 투어의 어떤 파라다이스가 또 태국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골프 같은 이런 운동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서, 또한 어떤 게 또 많이 있냐면,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골프 연습하는 사람들, 학생들, 뭐 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겨울에는 한 달씩 두 달씩 여기 가서 합숙 훈련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죠. 베트남은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관광지가 개발이 안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죠. 맨 먼저 시작하는 곳은 어디냐면, 저는 이 베트남은 그래도 이 랜드마크가 아우자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베트남을 매력적인 국가도 만들어내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베트남에 가보시게 되면 이 아우자이를 딱 입고, 이 아우자이 가장 큰 특징이 또 옆구리 옆에 쫙 이렇게 찢어져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섹시한 맛까지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은 이제 베트남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꼽아야 될 것은 바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하노이 쪽에 하롱베이 있는 하롱베이라는 지역이다. 이 9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마치 우리나라의 오륙도와 같은 배를 타고 유유자적 즐기면서 신선 노름을 할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힐링이라든가 어떤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그 소위 얘기해서 아주머니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런 주부들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여기가 또 너무나 잘 해놓았던 게, 배에다가 다 한국식 노래방을 다 차려놨어요. 배에다. 그래서 배 한쪽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즐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회를 안 먹지만 아주 또 중간중간에 회를 갖다가 만들어서 잡아서 파는 이런 한 곳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가서 즐기는 게 정말로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부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다낭, 호이안, 후에를 가보시게 되면, 이 베트남에 그나마 그 베트남 전쟁 때 모든 게 다 없어졌거든요. 아시겠지만은 미국과의 그 베트남 전쟁이 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 이 후에 쪽이나 호이안 쪽이면 전통 문화가 살아있다. 응? 그다음에 이 호이안 쪽의 밤거리는 그 야경은 정말 이쁘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속 문화의 체험도 직접 보실 수 있고, 후에 쪽에 가시게 되면 더군다나 역사 유적지, 대한민국의 경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경주 같은 후에 같은 데 가가지고 베트남의 유적도 같이 볼 수 있는, 중부지방은 나름대로 이렇게 발달돼 있으면서, 더불어서 이 호치민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남부지방에 사이공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바로 구찌 터널이에요. 구찌 터널. 구찌 터널 들어가는 장면을 시연하는 모습이죠. 정말 베트콩 사람들이 작으니까 구멍이 되게 작아. 저도 한번 들어갔다가 저같이 뚱땡이는 들어가면 완전히 가가지고 진짜 정말 고생하고 나왔는데, 정말 들어갔다가 아직도 갑자기 시급해지네요. 갑자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가서 나오려면 우리나라 그 같은 사람 좀 힘들고, 정말 베트콩, 옛날에 일명 베트콩이라고 보나 체구가 정말 작아야 되는, 한국으로 치게 되면 아마 초등학생 정도,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수준이 쉽게 다닐 수 있는, 정말 너무 복잡하게 파놓은 저 구찌 터널이 바로 미군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어떻게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들쑥나다 그러니까는 미군들이 종잡을 수 없었죠. 어찌됐건 그런 전쟁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이 구찌터널 채공을 갖다가 사이공에서 우리가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직접 들어가 보긴, 체험도 뚜껑이 열려서 들어가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걸 같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 또 베트남의 이 사이공 쪽에, 호치민 쪽에, 일명 예전에 사이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호치민이라고 바꿨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이런 것도 즐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다크 투어림도 있지만, 그렇지만 결코 그 나라가 무너지진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민족의 역사 문화를 갖다 체험해 줄 수 있는 이런 테마를 또 가지고 있는 곳이 베트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트랑이라든가, 베트남 이제 중부 남부 쪽에 가까워요. 남부 쪽에 가까운 중부, 이 나트랑, 다낭 쪽에 보게 되면 전 세계 그 유명한 빈펄 리조트 뭐 이런 거 리조트들이 있죠. 그다음에 메르디앙, 이런 리조트들이 베트남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전 국가적으로도 많이 그걸 하고 있기도 했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베트남이 프랑스 사람들이 점령하던 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쉬고 싶으니까는 그때서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바닷가를 낀 개발 그 리조트를 갖다 많이 개발을 해놨죠. 그랬더니 최근 들어서 그걸 다시 또 재정비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힐링 휴양지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베트남에 여기 종게 다낭이라든가 나땅이라든가 뿌꾸옥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기에 맞게 직항 비행기가 계속 취향을 늘려오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힐링 휴양지라는 테마도 만들어내서 우리가 방문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또한 베트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수업 듣냐 고생하셨고요. 학기의 그 출석 과제를 아시다시피 오늘 밤 12시까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서 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관광을 하게 되는 동기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두 가지 과연 무엇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 답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의 목적지 및 주변 관광을 한 후에 방문할 때 이동한 경로와 사용했던 경로와 귀국할 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돌아오는 여행의 형태를 또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다음에 어두운 역사의 탐방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진행되는 그 여행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몇 번 영문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영어로 발음하면서 답변을 써서 제 이메일 주소 아시죠? touchtuor@naver.com으로 오늘 밤 12시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보다 늦으면 어떻게 된다? 늦으면 지각 처리된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질문 있으면 우리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